안녕하세요. 드라마 썰방입니다. 귀공시파에서 우리는 팔척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며 충격적인 진실의 장면이 나왔는데요. 승천하던 용을 본 자가 바로 팔척귀였던 것입니다. 그날 팔척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팔척귀의 왕가에 대한 원한, 과연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11화 뇌피셜에서는 팔척귀와 왕실의 비밀, 그리고 열의를 향한 모든 위협의 실체를 추적해보겠습니다. 풍산에게 빙의한 팔척귀는 강철에게 말합니다. 나는 보았다. 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땅에 떨어지는 내 놈을.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저 왕가의 핏줄들이다. 헌데 어찌 날 공격하느냐. 팔척귀가 강철의 목을 강하게 조여오기 시작하는데요. 강철은 버둥거렸지만 팔척귀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철은 눈을 치켜뜨며 외치는데요. 내 안의 분노는 이해한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저주일 뿐이야.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는 강철. 그때였습니다. 순식간에 공간이 흔들렸고 신당의 재단으로 쾅 하고 터지는 듯 차가운 돌풍이 실내를 휘감았습니다. 비비였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형님을 괴롭히는 게야. 풍산의 뒤에서 등장한 비비는 회오리를 만들어 팔척귀를 가둡니다. 그리고 바람은 창끝처럼 날카롭게 갈라지며 팔척귀의 팔을 정통으로 후려치는데요. 팔척귀는 괴성과 함께 뒷걸음질치며 풍산의 몸에서 빠져나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풍산의 육신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비비는 말합니다. 형님 힘이 그리도 약해 빠져서야 어찌 팔척귀를 감당하려는 게요. 강철은 헉헉 숨을 몰아쉬며 몸을 추슬렀고 바닥에 쓰러진 풍산은 마치 방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의식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내 신당문이 박차고 열리며 왕이 무관들과 함께 들이닥칩니다. 열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게냐? 여봐라, 이곳을 샅샅이 뒤지거라. 그리고 저 풍산이라는 자를 당장 포박하라. 무관들이 일사천리로 신당 수색에 나서는데요. 그때 신당 옆 작은 창고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열이었습니다. 입과 손이 뒤로 묶인 채 밖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 벽을 힘껏 두드렸던 것인데요. 강철은 열이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게냐. 또 한 번 더 큰일 날 뻔했느니라. 장면이 바뀌며 강철은 열이에게 말을 합니다. 100년 전 승천하는 나를 목격한 사람이 그날 태어난 팔척귀 자신이었다고 하더라고. 열이는 말합니다. 혹시 왕가에 원한이 있는 걸로 보아 왕가와 관련이 분명 있는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 강철은 말합니다. 내일 내가 왕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어. 다음날 왕을 찾은 강철과 열이 진실에 대해 묻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100년 전 일이라. 일단 서구로 가서 같이 한번 찾아보자꾸나. 강철과 열이는 왕과 함께 서구로 향합니다. 실록과 오래전 기록들, 그리고 왕의 족보까지 샅샅이 뒤져봅니다. 강철은 왕의 족보에서 100년 전 즈음 세연군 요절이란 글씨를 발견하는데요. 분명 뭔가 단서가 될 거라는 직감을 갖습니다. 강철은 열이에게 말합니다. 분명 이 자가 팔척귀와 연관이 있을 거야. 열이는 왕에게 묻습니다. 요절이라 함은 아이가 실종되어 죽었다는 뜻이옵니까? 왕은 말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도 쓰기도 하지. 열이는 말합니다. 그럼 이 세영군에 대해 아실 만한 분이 혹시 계실까요? 왕은 말합니다. 그런 일을 알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있기는 하지. 열이는 묻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옵니까? 잠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왕은 대답합니다. 최원우대감이라면 혹시 짐작하는 바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여봐라. 최원우대감이 있는 용담골로 내 직접 가볼 터이니 채비를 준비하거라. 왕이 용담골로 내려간 사이 김봉희는 옥에 갇힌 풍산을 탈출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산속 어느 사당으로 피신을 시키는데요. 김봉희는 말합니다. 어찌 그리 경솔하게 행동하여 정체를 드러내는가. 잠잠해질 때까지 여기에 신당을 다시 차리고 숨죽이고 있거라. 풍산은 말합니다. 천지장군님께서 그 아이를 원하옵니다. 그 아이를 통해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김봉희는 말합니다. 어쨌든 실패를 하였으니 다른 방도를 모색하는 수밖에. 장면이 바뀌며 비비는 혼자 생각합니다. 강철 형님이 점점 인간화가 되어가고 있어. 이제 점점 힘도 없어지고 계속 인간의 몸에 묻혀있다간 나중에 빠져나올 힘도 없을 것인데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다 저 열이란 계집 때문에 형님이 이묵이란 본성을 잃고 있는지도 몰라. 이를 어쩌면 좋지? 다시 장면이 바뀌며 용담골로 내려간 세 사람. 최원우 대감 댁으로 향하는데요.
왕을 보고 놀라서 맞이하는 최원우. 왕은 최원우 대감과 차 한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100년 전쯤 태어난 왕가의 자손 중에 세연군에 대해 아시는지요? 최원우 대감은 얼굴이 붉어집니다. 100년 전이라 어찌 소인이 알겠사옵니까? 갑자기 그분에 대해선 왜 모르시는 건 무슨 연유라도 있으신지요? 왕은 말합니다. 실은 왕실에 떠도는 악귀가 100년 전 태어났다는 말이 있어 혹시나 해서요. 최원우 대감은 고개를 떨구며 잠시 임금님과 독대를 할 터이니 여리와 강철은 자리 좀 물러가 있게나. 장면이 바뀌며 강철과 여리가 밖으로 나오는 그때 인선아 씨는 반갑게 강철을 맞이합니다. 윤감날이 혹시 제가 그리워 이리 오신 건 아니신지요? 강철은 말합니다. 이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냐? 인선은 말합니다. 여전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셔요. 강철은 못 들은 척 지나가는 말을 합니다. 그나저나 100년 전에 궁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알아본다 말이냐? 여리가 말합니다. 최원우 대감께서도 모르는 일이라면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일지도 모르겠어. 그때 인선이 끼어듭니다. 우리 서고에 오래된 책들이 많으니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리가 말합니다. 혹시 여기 서고라면 또 다른 실마리가 있을지도 몰라. 인선을 따라 서고에 도착한 강철과 여리. 인선은 말합니다. 여리 너는 저쪽 구석에서 있거라. 나리와 난같이 책을 돌아볼 터이니 여리는 서고 구석에서 웬 허름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엔 광암문집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광암문집이란 최원우의 외당숙고조부 최길상 대감이 100년 전 전쟁 중에 왕을 호위하며 쓰셨던 책으로 그 이후로도 간간히 왕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여리는 말합니다. 이 책에 팔척귀의 비밀을 풀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겠어. 여리는 읽어가던 중 이 책이 한 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강철은 말합니다. 이 다음 편부터가 중요한데 인선아? 이 책이 여기 이거 하나뿐이 것이냐? 하고 묻자 인선은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고를 들락거렸지만 책은 이거 한 권뿐이었어요. 장면이 바뀌어 그 나머지 두 책을 최원우 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최원우 대감이 말합니다. 왕께서 100년 전 선왕 때의 일을 알고자 하매 제가 어찌 거짓을 전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지만 왕실의 치욕과 그릇된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일들은 굳이 모르시는 편이 낫다 판단하여 전 덮으려고 했던 일이오나.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침묵은 한참을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세연군이라 함은 선왕의 선대에 불운하게 태어난 왕비의 적자였습니다. 세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었으나 막강한 권씨일가였던 후궁에 의해 집안이 역모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게 되고 왕비를 폐비시켜야 한다는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태어난 왕자가 세연군이 옵사온데 왕비는 세연군이 태어나자마자 후궁이 자객을 시켜 곧 죽이려 올 걸 알았기에 믿을 수 있는 집안의 호위무사 한 명에게 급히 궁에서 이 왕자를 빼돌리라 했고 늦은 새벽 무사에게 안겨 도성을 빠져나갔던 것이옵니다. 왕비는 결국 독살되어 죽고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지요. 왕은 말합니다. 어찌 그리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이오? 최선우는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옵니다. 더 끔찍한 일이 더 일어났습니다. 최선우는 고개를 떨굽니다. 왕은 말합니다. 더 끔찍한 일이라뇨. 과연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귀궁 11화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과연 세연군이 팔척귀의 전신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꼭 부탁드릴게요. 이런 귀궁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회차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 썰방이었습니다. 안녕. 쉿 드라마 썰방.